고수 중 최고 집단인 우리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정말 얼마나 영광인지 여러분들은 정말 모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주피님 말씀대로 펜앤마이크 여러분 열심히 또 시청하시고 또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가 더욱더 지식이라는 무기를 갖춘 최고 집단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네. 많은 구독, 또 좋아요, 홍보는 정말 많은 큰 힘이 되고요. 또 6월 달에는 저희 주필님의 새로운 강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펜앤마이크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계세요. 그죠? 네, 살해 흉기, 무기를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무기의 껍데기가 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다 여기 잘 넣으셔서요. 뒤에 이제 보시면은 쓰레기통이 있어요. 거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흉기이기 때문에요. 좀 조심스럽게 다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내빈 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축하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축하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동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먼저 펜앤마이크의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또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척박한 현실에 있어서 우파의 매체로서 그 길을 꿋꿋이 가는 펜앤마이크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은 독립운동하는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국회에서 그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 작년 판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신독재라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신독재는 첫 번째 위기의 시대에 카리스마로 집권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적만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송, 사법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거법을 바꾼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2년 내내 적폐청산을 외치다 방송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언론을 사실상 모두 장악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저희가 대한민국을 위한 진정한 담론을 제시해도 저희의 이야기는 외면하고 묵살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럴 때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옳은 목소리들을 담아내는 매체가 필요합니다. 그 매체가 펜앤마이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역할을 해주신 덕에 소위 우파 시민사회를 엮어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갈 길이 많이 멉니다. 이 우파가 통합하는 그런 과제부터 시작해서 이 통합된 우파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로 저희가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져야 되는 지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에서 정말 우파가 가야 될 길에 길잡이가 돼주고 또 그러나 잘못된 길에 대해서는 또 과감한 비판을 해줘서 우리 우파의 길을 앞으로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고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좌파들은 늘 끊임없이 좌파 포퓰리즘 정권들은 우파를 어떻게 하느냐? 극우로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파에 대해서는 수준이 없다고 매도합니다. 저희가 이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소위 좌파 쪽은 우파를 이렇게 매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파의 가치만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 그 자긍심을 갖고 그들의 이 프레임에 매도되지 말고 그들이 왜 좌파임에도 좌파라고 말하지 못하느냐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펜앤마이크와 함께 우리가 힘을 낸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하나가 침묵해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용기 있게
싸우고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이 그냥 이제껏만 들어온 대한민국이 험하게 허물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펜앤마이크 계속 분발해 주시고요. 저희도 정말 국회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지지, 또 때로는 과감한 비판 늘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펜앤마이크의 우파 매체로서 더욱 아주 단단한 그런 지지층을 확보하시고 더욱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정규재 선배님을 뵙게 된 거는 박근혜 대통령 말기 청와대 인터뷰 때 그때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런 매체가 있다는 것 그전까지 몰랐다는 것이 정말 저는 속상했었는데 벌써 45만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진짜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 우리 자유우파들 알려줄 곳이 없는데 우리 정규재 TV 또 펜앤마이크가 늘 앞장서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100만 지지자가 생길 때까지 저도 늘 후원하고 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펜앤마이크의 45만 구독자 돌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펜앤마이크는 대한민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오셨습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청년 보스들이 펜앤마이크와 함께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펜앤마이크 열심히 응원하고 다시 한번 45만 구독자 돌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펜앤마이크 파이팅! 경기도신당시 중앙으로 대치역으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상진입니다. 펜앤마이크 제3회 후원자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펜앤마이크 구독자 45만 돌파는 뜻깊고 경이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후원자 여러분이 곧 펜앤마이크이자 애국자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춘 속에서 보수의 자유적 가치가 만발한 그런 날까지 우리 펜앤마이크 후원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펜앤마이크 파이팅! 안녕하세요. 펜앤마이크 시청자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포항북구 국회의원 김정재입니다. 제3회 펜앤마이크 후원자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펜앤마이크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45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머지않아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좌편향된 언론 환경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변하는 펜앤마이크 정규재 대표 주필님과 이창섭 사장님께 응원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더 빛내주신 후원자 여러분 언제나 펜앤마이크를 사랑하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탄내며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실패한 경제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막말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죠. 오늘 청춘 시국을 논하다라는 자리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갈 곳이 없어서 힘든 청춘들의 아우성을 들려주십시오. 저 청와대가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 내어주십시오. 저도 유튜브로 꼭 시청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이현수 국회의원입니다. 펜앤마이크 45만 구독자 돌파 축하드립니다. 자유, 진실, 시장 이 세 가지 펜앤마이크 지향하는 어떤 가치 이게 저도
함께 지향하는 바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이어도 TV 식구들도 펜앤마이크 우리 같은 동지로서 이 자유진실 시장 이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의 혁신을 통해서 젊은 보수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나가고요. 우리 펜앤마이크의 후원자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소입니다. 펜앤마이크 후원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라의 미래를 정말 깊이 걱정하시는 정기준 팀의 말씀도 좋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는 그 선연한 눈빛이 좋아서 함께하고 있는 45만 구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하루빨리 심판하고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는데 이제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 펜앤마이크가 해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펜앤마이크 화이팅입니다. 네, 마이크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축사 그리고 또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님, 원유철 의원님, 신상진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의 축사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님 말처럼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초코파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겠죠. 그래서 우리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준비한 소개 영상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영상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이제 소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현진 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성재준 TV 대표님 안정권 GG SSTV 대표님 그리고 윤서희 만화가격 유튜브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요. 네, 성재준 님부터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재준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또 자세하게 이제 얘기가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제 소개는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이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영상도 혹시 봐주시면은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배현진 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파을 당협위원장 배현진입니다. 전직의 특성상 제가 이렇게 패널 가운데 앉아있는 게 지금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저 주로 지금 성재준 씨 자리에 앉아서 항상 진행을 했는데 혹시 자리 바꿔주시겠어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청년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제가 펜앤마이크도 많이 즐겨보지만 저 또한 유튜브 제작자로서 TV 홍카콜라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서인 만화가경 유튜브 대표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표는 뭔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지금 이 배열이 참 좋습니다. 네, 굳이 안 바꾸셔도 될 것 같고요. 저 원래 만화 그리다가
온갖 탄압에 시달리다 요새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얼굴을 까고 나와서 방송하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요즘 엄청 많아졌죠. 그래서 정말 뿌듯하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몰아서 또 우리 좀 정권을 좀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에 부풀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방송 어설프고 가끔은 좀 이상한 소리도 하지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정권 주지 SSTV 대표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GZSS 프로 방공주의자 대표이사 유튜버 대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토론용은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보니까 사진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와이프가 배현진 아나운서를 셀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진 몇 개만 찍혀도 여기저기에서 저도 주류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분위기가 후끈후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국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장 많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위기의 대한민국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말을 자유롭게 5분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안정권 대표님부터 말씀을 해주실 텐데 순서를 바꿨어요. 네. 안정권 대표님 말을 들려주시면 지금 비속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또 우리 대표님도 비속어는 오늘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여기 토론회를 하면 순서대로 5분씩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시죠? 네. 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키워드를 좀 던져주시면 저희가 그냥 자유롭게 저희 얘기를 좀 나누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 3가지씩을 저는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새 청년들이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좀 실책이 어떤 거라고 지금 와닿는 것들이 각자마다 다 다르실 텐데요.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안정권 대표님 다시 한번 가볼까요? 문재인 마이크 빨갱이에요. 질문을 문재인 씨를 어떻게 보냐는 건데 제가 대답하는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이거는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는 빨갱이를 봅니다. 단체로 보고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뭐 명예훼손 사유나 되느냐 혹은 뭐 이국의 대통령을 대하면서 그런 비속어를 쓰느냐는데 그 비속어의 정의가 그렇죠. 듣는 말이 저는 대통령이라는 보직이 국민한테 욕받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명예, 모욕, 특정이 성립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로 확인을 했으며 아무래도 빨갱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단어로 하는데 저는 빨갱이를 꼭 공산주의자로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에게 사기치는 놈, 도둑질하는 놈, 거짓말하는 놈 저는 이런 거를 내둘러서 말하지 않고 그냥 빨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속 아닙니다. 네, 그럼요. 정확하죠? 네, 정확한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윤서인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문재인 정권의 실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책을 물어보는 것보다 잘한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빠른 것 같고 실책을 얘기하면 좀 더 밤을 새서 얘기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젊은 사람들부터 이제는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말을 하는 게 창피한 그런 수준까지 오는 것 같고 그런 시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갑고 최근에는 이제 20대 청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하면은 쟤 아직도 문재인 지지한다 하면서 비아냥을 듣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깨어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한 건 실책은 끝도 없으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고 이대로 몰아서 꼭 좋은 날이 오도록 같이 싸우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한 점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시국을 정말 잘 한마디로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우리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장외 집회 계속 이제 강원에서 열심히 또 하셔주시고 또 싸워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은 민심은 어땠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의 민심은 어떤가요? 그 현장에 모인 분들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고 또 우리 이 국가의 파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많은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일단 한탄을 많이 하시죠. 앞에 질문과 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당에서 요새 독재타도라는 부호를 썼다고들 해서 뭐 감정들과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호가 자유한국당이 외칠 만한 부호냐라는 비아냥도 꽤 많았는데요. 독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정의를 좀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의 일원으로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세 가지 실책을 물어보셨으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의 파괴, 제도의 파괴, 사회 문화의 파괴. 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금 국가 안보와 많은 이 국가 시설들을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경제 번영, 이 체질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도의 파괴, 공수처, 패스트트랙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정말 감언이설로 꾸며서 이게 앞으로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제도를 파괴하는데 겁없이 서슴지 않고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권이 들어서는 그 시점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에 많은 갈등을 먹고 이 문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일단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를 적으로 갈라놨고요. 영호남 등 지역들을 완전한 남남처럼 이간질을 시켜놨고요.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스승과 제자 간에 이런 세대와 사회 문화적인 연대를 갈갈이 찢어놓고서 이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말 최대 실책은 국가와 제도와 사회 문화의 파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성재준님도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JTBC 손석희 사장님이 극우 유튜버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원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게 되면은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같은 경우도 외국 보도가 많다고 제가 이제 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고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질문해 주셨던 문재인 대통령의 실책 세 가지와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원래 이제 때로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평가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한국 사회를 평가하는 게 더 정확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 이 책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줬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같은 경우는 고든창이라고 하는 이제 외국의 이제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의 간첩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었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일 수도 있다는 표현은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은 혹시 이 사람의 얘기가 좀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냐, 저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라고 보면은 자유와 시장과 법치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그냥 다 파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사회자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5.18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잘못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고 사람마다 다 뜻이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 가지고 왜 단죄를 하려고 하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망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망언이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또 대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그 중요한 민주주의 뿌리에 대해서도 공수처 문제와 같이 연결이 지어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그냥 날치기 하듯이 통과시킨다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시장경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많이 파괴를 하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잘못할 수도 있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피드백을 듣고 바꿔나가면 되는 것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이 현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정책들이 아니라 완전히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이념적으로 경제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 경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파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유시장 법칙 많이 듣던 우리가 멘트인데 이 세 가지 자체가 그대로 지금 파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5.18, 그쵸. 5.18이 지금 굉장히 성역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참 좀 씁쓸합니다. 좀 성역화되어야 되는 부분보다도 성역화되지 말아야 할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성역화가 되고 있는데요. 매번 광주에 가시는 이 안 대표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이제 매번 광주에 가시는데 이제 점점 이제 광주 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감으로 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민심이 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전에 그 방금 전에 성재준 씨한테 그 손석희 씨가 구분 유튜버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구분에 날 보여요. 좀 이해할 수 없어요. 방금 전에 저는 좀 찔렸습니다. 저 쓰레기인가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5.18에 대한 논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북한군 혹은 뭐 지금 광주에서는 또 이걸 계엄군이 위장한 뭐 계엄군이 광주를 선동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달 광주에 이제 집회를 가는 거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를 좀 대놔봐라. 그걸 보고 그 공적 조서란 니들이 유공자에 이르게까지 한 하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당사자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요. 지금 심재철 의원건이라든가 이제 물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공적 조서를 보고 우리가 이게 유공자, 아니 뭐 저는 피해자라고 봅니다. 유공자라고 보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이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기준에 가짜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어떤 혜택을 역착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서울에 계시는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의 문제라기보단 오히려 광주의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의 아이들이 가져가야 될 기득을 광주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나눠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저는 이게 이제 문재인들을 포함한 빨갱이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이제 간단한 프레임을 겁니다. 뭐냐,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극우 이렇게 가둬놓고 그 어떤 주장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서 그렇지 않다, 들여다보면 가짜는 존재하고 이것을 깨부실 수 있는 광주가 나서야 된다, 전대에서 하고 이제 금남로에서 했더니, 지금은 5월 18일 당일날 우리가 이제 맞불 집회를 했고, 저희가 3,500명 모였고 금남로의 노조와 모두 포함해서 학생까지 동원한 게 1,500명입니다.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광주의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이 정말 많이 연락들이 오시고, 우리 그 배현진 아나운서님하고 계시는 패널들도 한번 놀러 오세요. 오시면 느낍니다. 이게 5.18을 이 보수와 우파에서 지레 겁먹고 있거든요. 사실 성재준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매너 있게 이의를 제기했을 뿐인데, 이게 프레임 전쟁인데, 정작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저희들한테는 못하니까 저한테 넘기시고 구경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광주가 변하고 있다.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어떤 역사적 논쟁 자체를 특정한 정당의 것으로 생각하거나, 특히나 뭐 남북 문제를 마치 우리 지금 여권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는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 사는 모두의 얘기,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죽음이 담긴 얘기는 참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와 연관된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그때부터 아주 고통스러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저희가 아무리 기억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디귿으로 마음이 안 좋게 해도 들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광주에 초대를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사실은 저희가 전라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못 갈 것이 아니고요. 전라도 호남 지역이 보수 정당이 뿌리 못 내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물론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처음에 이제 표를 이제 주십시오 하고 갔을 때 굉장히 야멸차게 또 매몰차게 우리는 호남이다라고 아주 밝히시면서 저희를 대했던 분들도 있으신데 하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사실은 너나 없이 이 정부 좀 어떻게 해달라 제발 사람 살게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그 역사의 관점에 관해서도 그렇죠. 사람 사는 문제를 좀 저희가 생각해보고 다가가서 좀 포용력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첨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슬픈 단면인데 그 전라도의 지역 정서는 존재합니다. 이걸 편견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예. 제가 이제 전라도인이기 때문에 전라도가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게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데 전라도는 극도의 소수의 보수라는 지향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하는데 지금 5.18 문제를 가지고 전라도인이 이 5.18에 대한 다른 이견을 구축했고 보수의 정당은 이걸 10분 활용해서 저희가 마중물이 될 테니 와서 진실 규명의 방주를 위한 정책과 정당의 목소리를 내는 데 활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당이 그래서 꽤 노력하고 있는데 전라도가 소수의 또 보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도에서 희망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윤 작가님 또 세금 폭탄을 맞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매년 소득 신고를 올해 하는데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올해 세금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평상 작년에 내던 게 한 5배 정도 수준으로 받았어요. 너무 큰 많이 버시나 봅니다. 근데 요새 보면 다 직장인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세금들을 내고 있고 뭐 기껏이 낼 수 있죠. 세금이 국가에 당연히 내야 되는데 이게 쓰여지는 게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으로 쓰여지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고통이죠. 뭐 10배, 20배 고통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걱정이 이 정부가 이렇게 다 써놓고 나 몰라라 물러가고 나면 그 뒷감당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되찾더라도 지금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자기네 편이라 숨어있는 또 세력들이 다 뛰어나올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좋은 세상이 오더라도 또 혼란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제일 젊은 송재준 대표님이 갚으셔야 할 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 세대가 또 이걸 계속 지고 가야 할 짐이기 때문에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극우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제 들렸는데요. 여기서 또 극우 하면 또 빠지면 섭섭하신 분이 또 윤 작가님 아니시겠습니까? 극우 친일 작가라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이제 익숙해가지고 저는 친일 극우 만화가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는데 사실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꼭 물어봐요. 제가 많은 기자들 특히 많이 물어봤었는데 극우 만화가 윤상이 타이틀 쓴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되게 재밌잖아 이렇게 또 저 기자님 극우가 뭐예요? 이러면은 열이면 열 다 이렇게 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극우라고 하니까 나도 극우라고 썼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로 고칩니다. 다 수정해줘요. 이것은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의지를 해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쟤도 쓰니까 나도 쓰고 얘도 쓰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지 부실 수 있을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극우가 뭔지 국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극우가 어떤 거였는지 설명하는 차원으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상황이 있는데 이제 가장 우리 젊은 성재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정규재 주필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보수라고 하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 청년들이 문재인 정권 싫어라고 하면서도 보수도 싫은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가장 젊은 성재준 대표님은 이 보수의 그런 이미지 쇄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입니다. 20대.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20대다 보니까 20대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보수가 좀 젊게 나가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좀 꼰대 같은 답변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이제 정주필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보수적인 가치가 정확하게 보수적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수적인 가치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정준필님이 계속 이제 뭐 한 10분 정도 이제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장, 자유, 법치 세 가지가 이제 반드시 확립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가만히 보게 되면은 보수주의자도 잘 모릅니다. 보수주의자조차도 뭐가 보수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아까 전에 이제 또 사회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구구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반대로 또 보게 되면은 반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구구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실명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뭐 경희대학교 이모 교수 같은 경우는 반공을 하는 것이 구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파시즘으로 연결되고 그까지 가야지 이거를 뭐 우리가 구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반공한다라는 것을 구구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뭐 글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학교 교수님까지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지금 뭐 이미지 쇄신 이런 것보다도 보수가 됐건 진보주의자 됐건 공부부터 일단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함께 정규제 주필 문평 열심히 보시면서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셔야겠죠. 정말 배움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어떤 대안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말씀이시죠? 네. 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당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내년 총선 공약과 함께 우리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져가야 될 정책, 특히나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청년들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저희 이름은 청년, 청춘 이렇게 하셨나요? 하셨지만 청년이 아니라 청춘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관객에 계신 분들도 저는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으시죠? 네.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당 토론회에서 청년의 고민이 누구 뭐 청년 남성, 청년 여성에 국한된 고민이 아니고 또 청년만의 고민이 아니다. 그 청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부모와 모두의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국한돼서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절대로 해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 근본을 지켜나가는 것에서부터 우리 자유한국당과 또 우리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아주 강론적인 정책에 대한 것들은 여기 계신 많은 훌륭한 우리 스승님들께 지금 여쭤보면서 제 당에서 많이 또 다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안 대표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안이라면 각자 소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리고 저는 이걸 지금 현재의 국가가 서 있는 위치의 좌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위기의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좀 세죠. 이게 저는 문재인이 조금 이따가 망가뜨릴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 뭐 그래도 대통령인데 이해를 갖춰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승부로 봤을 때 결국은 정권 교체 또한 마찬가지고 2년 뭐 국가가 모든 싸움들은 저는 이 선택을 누구에게 받느냐 대중에게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꼭 청춘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국가 간의 가치는 국가주의적으로 가야 하고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빨갱이들도 애국자라니까요. 애국의 방식이 잘못됐어요. 무조건 일본을 부정하는 것이 무슨 독립운동가를 위의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지표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애들이고 지금 좌익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일이 나라 팔아먹을 짓거리냐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애국한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자, 이것과의 싸움인데 결국 좌우 이런 싸움보다는 가치관의 대중에게 선택받는 대중주의로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먹히는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차별, 5.18 그리고 반드시 반페미니스트, 반페미니즘 이거 저는 자유한국당이 청춘을 설득하고 청년층을 공략할 때 무슨 어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20대 남성의 표가 빠지는 건 그두절미하고 페미니즘 때문에 그래요. 그냥 딱 심플하게 이 페미니즘은 페밀리즘으로 고치자, 가족주의로. 이런 식의 맞춤형 세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가 가지는 답변이 뭐냐면 저는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와 다르면 부정해버리거든요. 좀 넓게 투쟁을 좌익들에게 배울 건 배우고 전략과 전술, 가치관만 보수 우익적으로. 저는 저희가 패배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졌는가? 좌익에게 졌거든요. 승리의 전술을 좌익에게 벤치마킹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리 투쟁을 좌익스럽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유튜브를 제작하는 PD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런 방식을 많이 저쪽 그 좌파 방식을 좀 감성을 담자라는 제안을 많이 받거든요. 글씨체 하나라도.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외 투쟁을 마치고 저희 당 이제 의원 여성 의원 몇 분과 저녁에 이제 막 더우니까 맥주나 한잔 하고서 서울시내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용산까지 갔습니다. 그 골목을 밤늦게 지나가는데 불야성이에요. 저희가 장외투쟁하고 청년들이 굶어 죽는다 너무 힘들다 얘기하지만 그곳에는 아주 휘황찬란한 그 불빛 아래에서 너무나 즐겁게 노래하면서 멋지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절박한 대한민국의 붕괴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절대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펜앤마이크 후원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의 위기가 그들 표현으로 꼰대, 틀딱스러운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기꺼이 너무나 즐겁게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참여했던 것은 지금 우리 유튜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 분의 대표께서 그런 맹점에 대해서 좀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 왔거든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여면 아나운서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서 직업병.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던 시절에 먼저 시작한 사람이라서 제일 먼저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여기 있는 분들이 충분히 저는 그 어떤 진실을 전파하는 전사로서 활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 주변부터 하면 돼. 제일 먼저 가족이고 이제 뭐 배우자부터 시작되겠죠.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이제 뭐 친척 이렇게 결혼식장에 뭐 사진 찍는 순서대로 자기 주변에 이렇게 바뀌듯이 1순위부터 쭉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 여기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한 명씩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런 역할들을 사회에서 해주면 어떨까 싶고요. 또 그런 걸 어떻게 하나 하면은 일단은 저 같은 제 이제 전술인데 저는 이제 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막 5단계, 6단계까지 다 동네 그냥 슈퍼 아줌마까지 다 해놔가지고 이제는 다 그냥 갑자기 막 동네 슈퍼 아줌마가 뭐 빨갱이를 잡아러 가야 된다 이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 하면 되게 쉬운데 그분이 평소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캐치를 해서 그거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뭐 취준생이면 취업 얘기, 뭐 아줌마들이면 집감 얘기, 학생들 남자애들한테는 페미니즘 얘기해주면 다 이렇게 저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넘어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런 방송들도 보시고 이 기술도 익히고 주변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끈기를 가지고 사랑스러운 관심과 마음으로 하면 참 이렇게 곳곳에서 좋은 진실들이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리자라고 한다면 일단 제가 유튜브 자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좀 미스터리입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말투나 이런 걸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거의 뭐 요새 사람들 표현으로 해가지고 핵노잼이라고 하는데 재미가 없게 얘기하고 재미가 없게끔 설명하고 재미가 없는 말투로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저는 항상 운이 좀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윤서인 이제 형님이나 아니면 또 배현진 이제 선생님이나 또 안정권 대표님께서 이제 자기 이제 역할을 다 해주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떤 걸 해야지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데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글쎄요
조금 복잡한 얘기나 그래도 조금 깊은 얘기를 하면 좀 덜 지루하게 할 수 있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왜냐면 각각의 입장이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가 더 좋은 거고 누가 더 나쁜 거냐 이런 것보다도 서로가 다 역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다양성과 포용성이 문제인데 저 옷 입은 거 아스팔트와 많이 다르죠?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그 제가 오빠들한테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낄낄 빠빠 아세요? 그러고 정신 없어요? 이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그러니까 자리를 보고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건데 아스팔트에서는 제가 전투복을 입고 이런 자리에서는 별로 고급적이게 입습니다. 비싼 거 있으면 좀.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유튜브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도 이 바닥에서.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청춘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수가 이걸 천막하다 하고 지난 몇십 년간 등에시해왔기 때문에 좌익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김어준의 추접스러운 인간들이 먹혀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걸 못하겠거든, 그걸 잘할 만한 인재를 밀어주면 되는데 보수는 저는 보수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늙어 보이잖아요. 굶떠 보이거든요. 차라리 우파가 낫고 저는 그냥 국가주의자 뭐 이게 낫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을 누가 보수를 보수로 만드는 거 저는 좌익이라고 보거든요. 니들은 거기서 나오지 마. 촌스러운 채로 있어.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저는 반대로 성주준 씨를 딱 봤을 때 제가 번개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습니다. 리를 정규제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정규제 주필님을 20대에서 안고 가야 돼요. 왜? 지난 오랜 시간 보수의 체질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끄집고 가야 될 캐릭터가 나와주길 바라는데 성주준 씨 보고 너다. 자, 저는 실향주의 그 집회를 하는 게 저한테 맞아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연애, 문화 콘텐츠 이걸 나오는 애들을 우리가 그 애들을 제어하지 말고 통제하지 말고 있는 그 자체로 그 애들의 개성을 보고 우리 편 당연히 여러분들이 많이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시도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매력적인 그 애들이 우리를 보게끔 하는 것만 연구하면 유튜브 배현진 위원장님은 외모가 경쟁력이에요. 엄청 매력적이십니다. 교제하려고 우리가 그것을 하기보다는 잘하는 걸 각자 인정해주고 그 다양성 안에서 국가라는 틀 안에 담아버리자.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 우파라는 이제 타이틀, 그런 프레임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요한 것, 어려운 점들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가장 많으셨을 우리 윤서인 작가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애로사항이 항상 꽃피었고 인생 내내 항상 왕따를 당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만나고 제가 하는 말을 되게 이상한 사람들과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때 그 만화계에도 꽤 몸담았었고 거기 친구들이랑도 오랫동안 어울렸었는데 지금 이제 몇몇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친구들 외에는 다 저를 이제 멀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망할 뻔한 적이 특히 많고 이제 저 형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분명히 나중에 가난해지고 돈도 못 벌고 문화예술계에서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런 데서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안 망하고 또 잘 사는 모습도 보여주려고 하고 일부러 SNS를 만들어서 가족들 이야기도 하고 제가 맛있는 거 먹으면 또 관종짓도 해서 올리고 하는데 나 이렇게 잘 산다. 우리 우익에 같이 시장에 같이 또 이런 보수적인 이야기를 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 너희들도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나처럼 한번 해봐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올해 46인데 그나마 제가 여기서 감사합니다. 46인데 근데 저가 제 역할에 대해서 요즘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우리 주필님과 또 이런 원로분들 틈에 제가 앉아있어도 또 그렇게 안 이상해요. 제가 이제 곧 50살도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20대 청년들 노는 데서 껴도
그럭저럭 하려고 또 괜찮아서 또 제가 중간에서 낀 세대로서 양쪽으로 이렇게 좀 교류를 하는 기름 역할을 많이 해야 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합하고 또 분열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님, 저희가 저번에 이제 펜앤마이크에서도 광주로 이제 촬영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막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방검복 사서 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위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가요? 좀 위험하신 적도 있었나요? 제가 마이크를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닙니까? 지사하고 있는데 사회자님, 저는 단 한 번도 빨갱이들을 겁나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위험했던 빨갱이들은 청와대로 들어가고 의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길바닥에 남아있는 애들은 학고들이죠, 학고들. 쩌리들입니다. 지금 우익은 일진 아스팔트 투사들이 태동하고 있는 겁니다. 겁나 세요. 얘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겨요? 맞닥뜨리면 아스팔트에 있는 소위 자익도 없어요. 못 먹고 살아가지고 비루합니다. 그런 애들이 아스팔트를 지금 비웠습니다. 왜? 더 이상 여기에서 적과 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걸 오해들을 하셔요. 아직도 화염병이 날아다니는지 아시더라고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위해를 가할 정도의 사명을 가진 자가 이념적으로 남았나? 광주 없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끓어오르는 애국심을 집회로 풀고 이 집회가 의회와 교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끊임없는 스킨십을 아스팔트에서 일으켜야 되고, 저는 자유한국당의 기존에 이제 탄핵에 부역했던 정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쓴소리를 하지만 당과 현재 당대표에 대한 비판은 자제를 하는 이유가 당이 가지는 한계와 당의 어떤 포지션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시민단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가려움 못하는 것을 넌지시 해줄 수 있다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만 조금 좀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배 위원장님 그럼 어떻게 힘을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단계. 제가요, 작년에 선거 출마할 때 저의 베프죠. 가장 친한 친구,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자매처럼 지냈던 친구가 저한테 절교 선언을 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럭저럭 화해하고 지내지만 제가 대학교 때는 풍물패였거든요. 좌파 무난하지만 그래서 장구도 남원에 가서 전수받고 굉장히 장구도 제가 잘 쳤고요. 이렇게 해서 광주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당시부터 이렇게 활동하고 했던 친구인데 성장을 하면서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제가 본디 가진 건 없지만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게 국가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회사에 와서도 그런 입장으로 나는 정직하게 내가 가진 그 소임을 다하면서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자기 세대랄까요? 그걸 열심히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요, 회사에서 바보가 되고 왕따가 됐습니다. 저희가 왜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이 거짓말을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최대현 앵커가 막 많이 또 이렇게 성토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가만히 있던 저희도 회사에서 그 모였거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싹 분류가 되면서, 저기 고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왔는데요. 오히려 이제 회사에서 나오고 보니까 이렇게 고매한 분들 만나서 저희와 같은 가치를 가진 정말 품격 있게 나라를 세워야 하고, 어른과 스승과 이 지도자가 반드시 서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에 공감대를 가져주시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늘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좀 얘기가 새지만 이 말씀을 꼭 한번 감사하다고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정말 저도 되게 많은 공감이 들었어요. 윤 작가님도 그렇고,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또 이제 보수 혹은 우파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혹은 또 소외된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우리들도 다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층에서 또 20대에서 이렇게 나 보수다, 우파다 이렇게 목소리 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좀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20대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뭐가 있냐라고 저한테 이제 항상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정말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 다 못했는데 딱 한 가지 잘한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보수적인 가치를 심어줬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낙에 이제 요즘 초등학교까지는 아니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들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중학교 애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은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바로 더 체감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자기가 직접 아르바이트 구하려고 하면 안 구해주거든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점을 조금 잘해서 그나마 제가 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 이제 보수적인 가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진실일 텐데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현실과 조금 괴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실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탄압받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이제 성인 중에 한 명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 얘기 중에서 문쟁할 자들은 논쟁해라.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얘기를 항상 생각해 보면은 보수적 가치가 거의 뭐 기독교적 가치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말에서도 조금 용기를 얻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성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저희 음성 뵌거 보셨죠? 대단하십니다 진짜. 어떻게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죠. 아구 사람이에요. 아구찜 생각나고. 아우. 누구랑 말씀 안 드리는데 옆에서 저한테 조용히 마이크 뺏어 이러셨어요. 성은재 대표님 보고 리틀 정규제 이렇게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그게 정말 탁 떠오를 정도로 네, 정말 깊이 있는 나이가 굉장히 젊으시죠. 젊은 이런 나이에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비결을 한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메신저가 우리 젊은 친구들도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되려면은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되는데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매일 그냥 골방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저는 제가 막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반드시 제가 옳다 이런 생각보다도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저처럼 저렇게 돼야지 이런 거는 정말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뭐 인간관계도 많이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는 여행도 많이 가고 이런 게 좋을 텐데 저처럼 되지는 마셔라 이런 얘기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으신 도서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도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도서 있으신가요? 딱 한 번 말씀드리면은 정준필님의 이것이 국가다. 저희도 또 이제 팬앤마이크에서도 또 한 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제가 문을 한번 떼봤는데요. 네, 우리 김용삼 대기자님께서 쓰신 박정희 혁명이라는 책이 이번에 출간됐습니다. 한번 우리가 또 박정희의 정신을 또 알고 또 우리가 그거를 계승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 책 밖에 구비돼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소희 작가님도 또 이제 책을 많이 쓰고 계신데 어떤 책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 사실 저 책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저는 뭐 만화책만 보고 살아서 요즘 그래도 읽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김용삼 기자님 책도 읽어봤고, 네, 뭐 여러분들 좋은 책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또 여러분들 또 재미있는 순서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분인데요.
네,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님 앞으로 모실 텐데요. 여러분 분노는 가라앉히시고요. 네, 우리 문재인님 한번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님께서 또 다른 자리를 편내고 계시는데요. 문재인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 뭐 편하게 장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활에 있어가지고 예, 뭐 오늘 저는 페넷 마이크에서 마지막에 제가 그 페넷 퀴즈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하는 음대 역할을 맡은 황은중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지금 잘 들리시나요? 이거 뭐 오늘 들어보니까 앞에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제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조금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메멘토라 그러죠. 근데 잠깐만 뭐한 대표 저 사람은 제가 잘못 건들면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우리 그 성재준 일단 잘 보려. 그리고 윤성희 작가 이건 뭐 아까 보니까 정말 전부 다 나도 의식을 많이 하는 분들만 나와주셨네. 그렇죠. 아니라고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저기 뭐 아까 오늘 보니까 메이저 리거가 뭐 류현진인가 온다 그러던데 어디서 바지 사장 돈다 그러고 잠시만 이거 저 뭐 사과하라 그러면은 뭐 배로 갚아준다는 그 배현진 씨입니까? 아무튼 뭐 제가 원래 좀 주특기가 노잼입니다. 노잼 아시죠? 어떻게 다 아시나 지금 뭐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 뭐 저한테 질문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 이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 할 말은 많지만 이제 안정권에 들었나요?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물어보세요. 네. 별로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똑같아서 기분 진짜 나빠요, 솔직히. 무슨 소리야? 근데 제가 진짜 판을 만나기는 전쟁 터지고 나서나 만날 것 같고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내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진짜 좀 갔어요. 자, 됐고 다음 분 질문하세요. 뭐라는 거야 도대체? 자, 무슨 우리 성재준 씨, 저분은 뭐 주지우는 백종원 씨가 요리하시나요? 자, 질문 주세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 질문하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실제 이렇게 막상 뵈니까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국내 질문은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외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좀 구글이나 좀 그런 문제가 좀 많은데 아까 이제 정준필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글의 이제 어떤 체계 시스템에 이런 게 좀 좌익적인 성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요즘 좀 위기로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어올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국내 질문은 받지도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저는 뭐 질문을 하기보다 한테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그냥 질문을 주고받고 할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패스를 합니다. 질문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점심 먹고 조금 있으면 좀 주무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잠이 굉장히 옵니다. 하지만 일단은 최대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펜스 그 부통령이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공기비 제사지 낸다고 좀 자야 되나? 자, 여기 여성분 아까 그러니까 류현진이 아니고, 얘기 좀 해보세요. 뭐라도. 이제 국내 질문도 안 된다 그러고 외교 질문도 잘리고 저 뭐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방송으로 보면서 저도 한번 꼭 유튜브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면을 쓰신 모습을 제가 지금 뒤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여기 가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3조 몇천억 원이라고 써있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여기다가 이게 처음에 우리 정규재 준필님하고 이제 그렇게 궁합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방송에서 했던 겁니다. 이거 벌써 되겠죠 이제?
좀 더 해야 되나? 이거 뭐 이제 뭐 이거 보셔도 되겠습니까? 그 정규 주필이랑 그 같이 그 이렇게 생방송에서 토크쇼를 생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면을 제가 알겠는데 이게 너무 지금 보시면 서울 올 때마다 제가 지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이거에 매번 만드십니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더러운데요, 좀 보니까 굉장히 더럽죠. 이게 지금 커피도 쏟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지금 우파 활동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뭐 오래됐다 해가지고 바꾸고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애국 활동이 유통기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윤세현 작가나 뭐 안정호 대표님도 그렇고 성재준 우리 그 성재준 TV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배현진 뭐 정말 위원장님이야? 저 위원장 동지. 아니 뭐 화기애애하네 위원장님. 아무튼 그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이 사실 그 뭐 아까도 저기 이렇게 사석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우파 활동을 한다는 젊은 세대들이 우파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옛날로 치면 좀 약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뭐 그러니까 우파 활동이나 좌파 활동이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편하면 이런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유가 있을 때 이런 목소리 낼 수 있는 게 참 좋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제가 그 말씀 딱 들으니까 한마디만 좀 보태자면 구글 코리아에서 제가 이제 호카콜라를 만들다 보니까 와서 이렇게 막 제가 이제 그 문의를 하는데 정치 유튜브가 이렇게 흥한 곳이 대한민국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본사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답을 주셨네요.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아 그렇죠. 그럼 살림살이 편하십니까? 뭐다 잘 살아 있는데 뭐 내년을 기대해. 문배일님이요. 사실은 그 문재인 성대모사뿐만이 아니라 박원순 성대모사까지 좀 능하시거든요. 한번 안 들어볼 수 있겠죠? 내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혁명의 전선에서 먼 길을 와가지고 잠시만 뭐 딱 이러면 안 되겠구나 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 뭐 이거 되겠나? 추경을 갖다가 뭐 이번에 좀 땡겨주지 안 되겠나요?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있고 밀케 무정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뭐 지금 뭐 성대모사 이거 뿌리겠습니까? 뭐 이런 안찰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긴 합니다. 저는 좀 뭐라는 건지 진짜 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던 그런 식인데 뭐 저는 이런 거를 만족을 합니다. 제 나름은 그리고 이렇게 좋으신 분도 많이 만나게 됐고 주필님 비롯해서 팬 식구분들 등등해서 여러분들 만나요. 아무튼 애국 활동을 해서 좀 나라가 좀 바로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항상 가지고 제가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퀴즈쇼 마지막에 저는요 제작을 하는데 거의 제가 한 80% 정도 제가 작업을 다 하거든요. 더빙부터 해서 그 그림도 제가 그리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시간적인 좀 여유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포맷을 조금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 2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즌 3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기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퀴즈쇼를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나날이 발전하는 퀴즈쇼를 보고 있으면 저희도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문베일 TV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문베일 TV도 많은 시청과 구독 그리고 또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5분과 헤어질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하고 싶은 말씀들 한번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재준님 어떤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토론하면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보수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오늘 또 다양한 분들 만나 뵙고 또 이제 많은 분들 만나 뵀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보수가 통합되지 않고 보수적 가치가 아까 전에 안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양성이 존재하면서 아주 그 긴장 속에서 동시에 균형을 유지하는 거, 이게 보수적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감이 좀 흐트리지 않도록, 안정건 대표님 얘기하시는 안정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런 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고급진 엘레강스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펜앤마이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요새 이제 제가 좀 주목을 과분하게 받았습니다. 이게 좀 부담스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항상 제 활동을 영업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지 않는 장사를 시도하는 사장은 자격이 없다는 주의고, 그래서 저는 이 시장 안에서 나의 파일을 누구와 경쟁해야 되는가는 모두 좌익에 있다고 보고, 저는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이 영업적인 마인드가 이 진영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개체가 자기를 보나 나라를 보나 매력적인 위한 노력이 동반된다면 손해볼 게 없다는 주의예요. 매력으로 승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넌 이게 부족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부족한 걸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장 우파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매력적인 사람을 지향할 겁니다. 근데 제 이념이 우익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우익이 될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저는 항상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해주셨고요. 다음 윤서인 작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는데, 이승만 할아버지가 그때 했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요즘 돌아가는 이 상태를 보니까 이제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때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독하게 분열하고 더 힘들었던 시기에도 꿋꿋하게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훨씬 좋은 이런 조건에서 또 분열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통합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우익입니까? 우리는 집단주의, 전체주의가 싫어서 우익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와서도 또 다 우리는 이렇게 뭉치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집단주의가 돌아가는 게 너무 저는 불쾌함이라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고, 항상 언행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좋은 날을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정권이 뭐 대기업이면 대기업, 뭐 자본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모두가 어떤 좋아하는 청사진과 이상향을 딱 못 박아놓고 다 여기로 가서 우리 우르르 같이 나눠 먹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회가 예전에 우리 부모들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그 눈높이에서 살아갈 때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던 성취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앞서 말씀 주신 우리 성재준 대표, 안정건 대표, 또 윤서인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정당인으로서 앞으로 그런 사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만들어온 희망의 그 세대의 사다리가 지금 계속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이대로 허물어지지 않도록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TV용사 클럽이 많은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TV용사 클럽 안녕하세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꼭 구독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대인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단 제 문베이 TV라는 것은 지금 아주 활성화시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곧 할 예정이고요. 좀 지금 뭐 정부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정부에 좀 안타까운 점일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점이 아니라 이 정부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빨리 좀 뭔가 좀 이게 개선이 되고 정리가 되고 나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은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저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5분과 아쉬운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욱 풍성한 주제,
가지고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소재, 더 재미있는 분들, 또 다른 청년들과 함께 더 풍성한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후 5분 뒤에는 현장 팬의 뉴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휴식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5분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하시고 자리에 꼭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휴기 목질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요. 꼭 싸서 휴식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예대였습니다. 촬영하셔야 되겠네요. 나오죠? 안 나와요? 나와요. 네네네. 자, 찍겠습니다. 1, 2, 3. 오케이, 올로. 포토타임. 정국 건데. 이 정도는 전국구입니다. 자, 뭐, 시작하니까 앉아주세요.